청문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불볕 같은 뜨거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기적인 기업 회생이 들어간 지도 벌써 15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MBK는 M&A를 추진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은 정상적인 M&A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은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입니다. 홈플러스가 언제 청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MBK는 청문회가 열리면 M&A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시끄러우면 M&A가 안 된다고 우리 보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정말 홈플러스가 온전히 회생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M&A가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과 M&A가 어려운 이유는 노동자의 투쟁 때문이 아니라 청문회 때문이 아니라 바로 MBK 김병주 때문이라고요. MBK는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회사를 고의로 청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홈플러스의 회생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은 홈플러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원합니다. MBK가 말하는 조용히 하라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노동자에게 입 다물라는 협박입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선언이며 위기의 본질을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홈플러스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MBK는 국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1조 투자 약속을 어겼는지, 그 고의 청산을 시도했는지, 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는지 청문회 앞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제 MBK가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청문회를 열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홈플러스를 살릴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투쟁! 네!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MBK가 거짓말과 불법 행위로 일으킨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들이 오랜 기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사회 기반을 사모펀드가 계획적으로 약탈한 강도적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의 생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11일 홈플러스 청문회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이 다 되어 가도록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원 조사를 핑계삼아 청문회를 미루자고 하는데 10만 명의 국민의 생사는 금감원 조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지금은 국회가 국민의 생존권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그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자기의 정치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은 정부의 청문회 개최를 마지막 보루로 믿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장 지역구인 마산해원구에도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지역구의 노동자들과 입점업체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한홍 위원장은 즉각 결단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입니다. 혹독한 찜통저희에 국회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일 MBK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오늘로 5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단기이기만 몰두하면서 홈플러스를 이지경으로 만든 마이클
병주김. 마이클 병주김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여기 계신 노동자들이 이 대학변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화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지난 3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여야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고 일정만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제는 청문회 개최에 묵묵부답입니다. 저를 포함해 25명의 국회의원이 청문회 개최 결의안도 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문제를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정무위원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1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MBK 청문회 개최 협조해 주어야 됩니다. 말로만 인생, 말로만 민생, 말이 안 됩니다. MBK의 진심이 홈플러스 회생이 아닌 먹튀라면 MBK가 국민경제를 위협한 악질 자본이라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외면한 국민의힘도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3일 MBK와 같은 사모펀드를 규제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국회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홈플러스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조합원 총회를 마치고 MBK와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 결의를 하고 이 뜨거운 여름 다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동지분들께 연대와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창입니다. 투쟁! 동지들 그리고 입장업체 소상공인분들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벌써 지난 3월에 MBK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고 나서 벌써 130일째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연담 때도 요청을 드렸고 이 문제가 이 10만의 우리 노동자와 입장업체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생 현안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본다고 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사모펀드가 먹튀자본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을 그렇게 버리고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현실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도 강력하게 먼저 촉구합니다. 이 문제 정말 힘든 사안입니다. 이 문제도 들여다보시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공정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왜 안 됩니까? 도대체 청문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가 이 여름을 지나지 않도록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나서 주십시오. 저와 사회민주당도 우리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송구하고 면구합니다. 제가 일을 조금 더 잘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현장에서 대학교 나라에서 투쟁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왜 요구하느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던 회사,
자산 상당히 튼튼했던 세계 2위였던 업체가 지금 파산을 신청하다가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지만 그 책임의 전선에서 가장 중압감을 갖고 희생을 감내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져 물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CCTV를 가리고 누가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 사태에 이르게 됐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막을 알아야 투명한 인수인계, 또 한 가지 인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미 원내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보니 정무위가 저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문회를 강압적으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저희 지역구의 중앙부에 있는 성안점은, 청주 성안점은 또 폐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나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점이 되는 그 순간에 거기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를 받거나 또 그렇게 하기에 근무가 너무 힘들고 이전 배치 받으면 거기서도 노동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폐점 없이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도 저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대학교 나라에서 투쟁하게 하게 한 거를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는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유는 MBK가 약탈적인 이윤 착취를 위해서 부동산과 알짜 매장을 팔고 재임대해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임대 매장의 수수료는 8%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급하는 구조로 기형화되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적자 회사가 된 것입니다. 2015년 7조 2천억 원의 시장 가치가 있던 홈플러스가 10년 만에 3조 7천 원짜리 기업으로 거덜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MBK가 악랄하게 착취한 결과입니다. 노동자를 쥐어짜고 거리로 내쫓고 알짜 자산을 팔아치운 결과가 현재의 홈플러스입니다. 사모펀드 MBK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과 노동자를 흡혈하는 자본, 국민경제를 만지는 자본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지만 현재 MBK 김병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그 어떤 처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첫 출발은 많은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무위원회 청문회여야 됩니다. MBK 김병주의 책임을 묻고 홈플러 정상화에 대책을 내올 수 있도록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MBK 같은 악랄한 사모펀드가 다시는 사회에 무리를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심판하고 똑똑히 처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내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청산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절박함의 속도와 국회의 시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힘당이 계속해서 청문회를 반대한다면 저희들은 10만의 노동자의 생존을 폐기하고 MBK의 편에 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10만의 유통노동자가 거리로 쫓겨나는데 무슨 민생회복이 있고 무슨 경기회복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국힘당은 청문회 반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 청문회 개최하라! 고맙습니다. 홈플러스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주권자 10만 명의 일자리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정치적 해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진보정당, 국회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MBK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유통산업의 붕괴, 지역경제의 몰락을 막아내는데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으로 물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투쟁 없이 정치 없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지킵시다. 그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투쟁!